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어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회개망측한 상황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긴급 입장문이라는 글이 페북에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본인 자신이 어제 아침 일찍 인천 계양구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투표의 의혹들이 있는 증거와 그걸 제시하고 동시에 본인은 사전투표를 즉각 금지하라고 선관위원장에게 요청을 할 것이며 이주호 대통령 대행은 대국민을 향해 사전투표 금지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페북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긴가민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댓글이 안 달리고 있었어요. 이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저에게 또 요청해온 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어떤 분은 또 가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분 전에 후보에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 가서 투표를 한 적도 없고 사전투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선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가짜입니다. 이 페북에 올라온 글은 김문수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입니다. 이렇게 대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겠죠. 김문수 후보 자신이 며칠 전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해놔놓고 지금 3, 4일도 지나지 않아 사전투표를 멈추게 해달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완전히 잃는, 그리고 자기 원칙이 없는, 소신이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그 다음 또 엄청난 사건들은 전국 7군데에서 실제 일어났던, 어제 하루 종일 일어났던 실제 투표자와 선관위 모니터에 올라오거나 선관위가 발표하는, 중간중간에 발표하는 투표자 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실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서석구 변호사의 페북 글에서 포온 겁니다. 첫째, 대구 수성구 황금이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투표 현장에서, 이 투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현 시간에 올린 내용이니까 실제 투표자가 280표인데 선관위 모니터에는 492표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무려 212표가 더 많은 거로 선관위 모니터에 올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경기도 광주 탐벌동에는 참관인이 실제 카운트한 투표자의 숫자는 268표인데 선관위 모니터에는 392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곤지암 투표소에는 참관인이 카운트한 숫자는 165표인데 선관위 모니터에는 175표가 올라왔습니다. 넷째, 인천 계양 이동에는 참관인이 와서 숫자 세는 것 자체도 못하게 이 선관위 직원들이 떠들말리고, 그렇게 숫자를 세는 참관인의 이름하고 번호를 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들이 적극 협조를 하지 않자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협박을 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섯 번째, 부산 남구에서는 100표 이상이 틀려서, 이에 대해서 100표라는 건 참관인이 카운트한 거와 선관위 모니터에 올라온 숫자가 100표 이상이나 더 많아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확인 절차를 밟아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계산했다고 시정을 해준 케이스랍니다. 여섯 번째, 천호 1동 주민센터에서는 정각 12시에 투표자 수가 900명인데 선관위 발표가 2000명이었답니다. 이것은 미국 선거감시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이 현장이라는 건 투표하는 안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투표소 입구겠죠. 여기에 도착해서
실제로 이 일어난 일을 그들이 바로 목격하고 감시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모스탄 대사가 이걸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녁 5시에 저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모스탄 대사의 얘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상상 이상으로 지금 추악하고 이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번째, 구 신촌 주민센터 신촌 투표소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이때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줄이 길자 아무런 통제 없이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벗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투표 용지를 들고 들어와서 다시 투표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한 사람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사전투표관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어제 접수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완료한 것을 페북에 올렸어요. 도태우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실제 참관인으로 수성구 이 투표소에서 참관을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투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투표함을 봉인한 것을 봉인 마크가 찍힌 것을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득달같이 나와서 그리고 경찰까지 나와서 절대로 찍지 마라. 왜 찍으면 안 되느냐. 그 찍은 사진 보여달라. 결국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휴지통으로 보내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봉인함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내용을 찍는 것도 아닌데 봉인함에 이게 제대로 봉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찍겠다는데 그걸 철저하게 막아. 왜입니까? 이거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투표에 무슨 이 투표함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칠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갖게 하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은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카운트하는 숫자의 차이였습니다. 이번엔 또 더 해괴망측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투표한 후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중국인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 떠도는 카톡과 같은 SNS가 아니고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 있는 SNS에서 실제로 투표 용지를 들고 1번 이재명에게 도장을 찍고 엄지척하는 사진을 찍은 이 인증샷을 중국인들 사이에 유통이 되는 SNS에 올렸습니다. 투표의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비밀투표입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를 찍었다는 것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 투표 원칙에 어긋나죠.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투표한 용지를 찍도록 허락하는 거? 기표함 속에 기표소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까? 들고 들어가도록 허락이 안 되어 있는데도 허락했다면 이 역시 사전투표관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성분이 중국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 있는 SNS에 올렸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딸리는 댓글 자체가 한국어도 있었지만 중국어가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자분 얼굴이 반쯤 나왔어요. 그 얼굴 생김도 중국인이었다는 것. 이 여자분은 그 SNS를 자기의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장으로 그걸 이용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게 애기가 기어가는 그림도 있고 뭐 자기 사생활을 보여주는 자기 집의 소품을 보여주는 사진도 있고 거기에다가 올렸어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뚜렷한 한 장면을, 특히 대한민국 투표가 중국인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 스스로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촉새라고 불립니다. 지금 유촉새가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설란영 여사를 공격을 해서 언감생심이라는 거지. 네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가지고 서울상대를 나온 남편에게 등을 타고 영부인이 되겠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사모님들이 대학 안 나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실제로 무학인 대통령 사모님도 있습니다. 영부인도 계십니다. 왜 느닷없이 설란영의 고졸 학력이 문제가 되는가요? 고졸치고는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게라도 씹어보자라는 겁니까? 채통을 지키세요. 이 유시민이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이 180석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국힘이 이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나 뜬금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그 후에 이런 방송을 한 후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선거 투표한 결과를 뚜껑을 열었을 때 민주당은 180석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작년 총선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한단 850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와서 민주당은 172석을 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결과 172석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신내림 받은 무당보다 더 정확한 숫자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정말 로또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로 이렇게 한 석도 틀리지 않는 180석, 172석을 얘기하는 것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투표와 관련된 뭐가 없다면 어떻게 이 숫자를 이렇게 칼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유촉새가 이번에도 나와서 이재명이 몇 프로 이상으로 이긴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프로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부정투표를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요? 실제 투표자와 선관위 카운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일설에는 500만 표 이상을 확보를 해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확정적인 근거도 없고 소문입니다. 500만 표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나타난 소쿠리 투표함, 구멍난 박스 투표함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이 공정한 투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록 후보는 사전투표도 독려를 했지만 저는 시종일관 주장합니다. 6월 3일 본투표에서 투표해라. 그것이 그나마 우리의 권한을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투표 권한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6월 3일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투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6월 3일 투표를 하십시오. 본투표. 기호 2번 김문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